올해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나서 금리 인하를 언제 시작할 것이냐, 금리 인하 결정이 언제 나올 것이냐 하는 거겠죠. 이제 현재로서는 6월이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3%대 초반으로 진정됐기 때문에 3월에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연준 의사록 같은 걸 보면 섣부른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 심리가 여전해서 일단 6월로 시장은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미국 대선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궁금증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따져보고자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이라는 게 당연히 정치적으로 중립됐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너무 순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역사적으로 지금의 연준이 세 번째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이전에 이미 생겼다 사라지기를 두 번이나 반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두 번 사라질 때 보면 정치권의 입김 때문에 사라집니다. 중앙은행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폐지되는 역사를 반복해 온 겁니다. 물론 지금이야 뭐 폐지론이 다시 나오거나 하지 않겠지만 민간 금융계가 중심이 된 이 연준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에서 정치적 중립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존폐가 정치권에서 그간 논란이 되어 왔고 이걸 정치권이 주도해 온 데 대한 일종의 방어 논리였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외환위기 와중에 이 한국은행의 정치적 중립성 논의가 벌어졌고 이게 오히려 외환위기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 당시에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입김을 지나치게 이제 충실히 받들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성과 공감에서 이 논의가 나왔던 거죠. 미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죠. 다만 우리의 중립성도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겠습니다. 이 제롬 파월이라는 현 연준 의장의 입지도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트럼프 재임 중인 2018년에 임명이 됐습니다. 당시의 의장이던 제닛 옐런, 지금은 바이든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입니다만 이 제닛 옐런이 연임을 바라고 있었는데 트럼프는 오바마가 임명한 사람보다는 자신의 사람을 임명한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파월을 전격 발탁하죠. 그 후에 두 사람, 트럼프와 파월은 긴장관계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계기가 됐던 게 파월과 연준의 트럼프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독려하거든요. 워낙 금리라든가 경제 지표에 민감하고 그게 자신의 이 정당성이라고 믿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독려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2018년에는 뭐 지나친 거품이라든가 향후 물가를 우려해서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답게 이 사람은 임기가 남아있는 제롬 파월 당시 연준 의장도 임기와 상관없이 경질하는 것을 검토했을 정도로 당시 조치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그러죠. 이 관계는 지금도 큰 변함은 없습니다. 자신이 재집권하면 제롬을 자르겠다 이렇게 대놓고 공언하기도 하고 있는데 연준 의장 임기가 4년이니까 2026년에 끝나게 되죠. 2022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 오바마 당시 이 트럼프 당시에 선임된 파월을 재신임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의 소프트 랜딩 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한 주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 바이든이 집권하고 있으면 연임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파월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 재선을 훨씬 반기게 되겠죠. 사실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제는 뭐 연준이 정치권의 영향을 전반적으로 안 받는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구체적으로는 연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연준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행정부가. 뭐 그런 암묵적인 전제에 관한 겁니다. 앨런 그린스판 같은 이 연준 의장은 20년간 재임했습니다. 4번의
정부 교체를 경험했는데 공화당에 의해서 발탁됐는데 뭐 민주공화 양당 하에서 모두 독자적인 역할을 했죠. 근데 이 트럼프의 등장으로 이른바 이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게 이 트럼프의 입장인데, 그런 점에서 가장 오래 논란이 될 만한 대목은 이겁니다. 파월이 만약에 금리 인하 결정을 대선 전에 내리게 되면 트럼프는 이게 바이든을 돕는 거라고 주장하면서 상당히 공격할 개연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파월에 대한 인신공격을 더욱 거세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현재 미국 경제는 소프트 랜딩 중이고 공화당은 경제 수치는 잘못됐다. 우리가 경기 나쁜 걸 체감하고 있지 않느냐. 이른바 기분학삭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데 바이브 세션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들이 현재 경제 상태를 실제로 어떻게 체감하느냐가 대선에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좋아지면 바이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여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이라는 게 결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피부로 느껴요. 많은 경제 주체들이, 가게라든가 기업들이. 파월이나 연준 입장에선 뭐 어떤 결정을 해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바에는 금리 인하 결정을 지나치게 늦추지는 않을 겁니다. 지나치게 늦추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상보다 앞당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6월에 대한 기대는 어쩌면 당연하고 3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연준 자체는 독립적일지 모릅니다만 지금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현재 제롬 파월과 연준은 정치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